자, 이평선 한번 해봅시다. 이평선 예전에도 하나 해서 아마 뜯어놓은 거는 기억 안 나지만 분명히 방송을 해드렸는데 제가 차트 볼 때 뭘 봐요? 봉, 이평선, 거래량이 닿아요. 피보나치는 추세를 보는데 도움이 많이 돼서 넣는 거고 봉, 이평선, 거래량으로 보는 게 다예요. 저는 진심으로. 그런 것들로 만든 보조 지표들이에요. 색깔도 칠한 거나 뭐 화살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봉, 이평선, 거래량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로 보여드릴까요? 어떤 거냐면 조건 검색 실시간 뭐 유튜브용 한때는 이런 것도 다 봐드렸었죠. 이런 거 보면은 하나만 봅시다. 봉이평선 거래량으로 한다. 전고점에 이게 전고 라인이거든요. 전일 고가선을 돌파하고 안착되니까 슈팅 이런데 갈 거라고 차트 요런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봉이평선 거래량이 다예요. 그런 걸로 만든 지표들이거든요. 제 기준에 이해하시죠? 그러면 봉이평선 봉 알려드렸고 거래량은 계속 한 번씩 계속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래량만 하면 끝이 이제 봉 이제 이평선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기본빵은 된다는 거예요. 기본빵 웃기네. 기본기는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기본기 한번 봅시다. 자, 이평선 설명하겠습니다. 이평선. 자, 설명을 하려면 제가 게을러서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만들어 놓은 잘 만드신 이분 정말 잘하더라 타미 트레이더. 이렇게 잘 만드는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제가 이게 지금 타미 트레이더라는 걸 하고 하는 거니까 출처는 밝혔으니까 괜찮겠죠? 혹시 이분이 뭐라고 하면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영상이 근데 다 밝히고 해요. 그게 당연히 예의니까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귀찮음이 있어서 이렇게 강의 자료까지 만들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공부하기도 바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본게임이란다. 오늘의 마지막 보너스 알려드리는 거 이평선 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봉 알려드렸고 이평선 지금 한 번 더 알려드리고 거래량 중간중간 계속 알려드리니까 요거 세 개로 차트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뜯어놓은 거지만 3분봉으로 차트 공부하라는 말을 뜯어놓은 거 꼭 보시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평선 해볼게요. 자, 다들 이평선이 뭔지는 아시죠? 무빙 어레인지, 이동 평균선. 별건 없어요. 근데 왜 이거를 중요시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일단 요거 뭐냐면은 SMA, EMA, SMMA 이거 나오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심플 무빙 어레인지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 단순 이동 평균이란 거예요. 요거 하던 거를 이게 가장 기본 빵인데 이걸로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익스포넨셜이라든지 뭐 가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더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자기 입맛대로 조금 더 조정했을 뿐이에요. 포인트는 심플 무빙 어레인지만 아셔도 기본빵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꾸 기본빵이란 말이 나오네. 죄송해요. 말이 참 상스럽네. 자, 계속 해봅시다. 자, 포인트. 이평선을 볼 때는 무엇을 봐야 되나요? 프라이스 액션을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얘는 이평선이란 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요.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는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얘는 저항이 돼요. 저항이 돼요. 근데 이 저항선을 뚫고 나면 지지가 돼요. 지지가 돼요. 이런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해되시죠? 자, 특징은 더 높은 길이의 이평선일수록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이렇게 있으면 얘가 더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맞죠? 말은 그 사람인데 상스러워요, 제가. 죄송해요. 교양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가중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중요도라고 해야 되나? 어떤 중요한 라인이란 거예요. 이렇게 갈수록. 요까지 이해되시죠? 요까지는 됐고 그럼 요런 건 이해하실 거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다음 SR 플립이라고 해서 지지가 뚫리면 저항 여기가 뚫었으니까 저항이 뚫리면 지지 이해되시죠? 요까지 하시면은 이평선은 끝. 그리고 많이들 공부하셨던 거 뭐 있죠? 배열이란 걸 해요. 크로스오버라고 장 추세 파악하는데 이용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골드 크로스란 건 높은 이평이니까 얘를 22평이라고 하고 낮은 걸 5일이라고 하면
낮은 이평선이 높은 이평 21 이평선을 탁 뚫어내는 요 구간을 골드 크로스라고 불러요. 그쵸? GC 골드 크로스. 반대로 낮은 이평 5일 22평 21이라고 가정하면 요게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데드 크로스 DC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면은 봅시다. 낮은 이평선이 뚫어냈다는 얘기는 추세가 좋아졌다고 불러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를 매수의 신호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하락 신호가 되는 거니까 매도 신호로 잡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끝. 쉽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정배열이란 건 뭐예요? 낮은 5일, 10일, 20일 이렇게 골드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5일, 10일, 20일 이렇게 차례대로 예쁘게 배열이 되면 정배열이라고 불러요. 정배열은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쁘게 배열되면 종가가 요 정도의 주가가 있다고 치면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물린 사람이 없다는 건 아래에 올 때는 여기에 보시면 지지가 되어주는 거죠. 지지 라인이 3개나 돼요. 요 기준으로는. 그쵸? 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지지가 일어나는데? 물린 사람이 없으니까. 왜 그런데?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심리적으로 봅시다. 재평단이 여기에요. 여기라고 치면 여기 딱 산 거예요. 지지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바이를 했어요. 올랐어. 못 팔았어. 내려왔어. 내 평단 근처까지 왔어. 팔아요? 안 팔아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때 팔 거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평단이 다시 왔을 때는 일단은 홀딩을 해요. 그래서 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오랫동안 물려 있었어요. 여기서 내 주가는 여기니까. 그렇게 내 주가, 지금 현재 주가고 내 평단이 이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은 얘 앞에도 이렇게, 자, 이렇게 봅시다. 한 번 다 왔어. 팔 걸. 못 팔았어. 이때라도 팔 걸. 다음에 다를 때는 또 팔아요. 그렇죠. 웃기죠?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로 해요. 이렇게 내 평단이 오면은 얼른 팔아요. 코미디죠. 이렇게 왔을 때는 버텨요.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심리가 왜 그런지, 나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이평선이 머리에 있을 때는 저항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배열로 있을 때는 얘들이 다 지지 역할을 해주고, 다르게 말하면 역배열로 있을 때 얘가 5, 10, 20이라고 하면 주가가 여기 있다고 하면 다 저항 역할을 하는 애들이 머리 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 저항하는 애들이. 그래서 주가는 정배열일 때 추세가 좋다고 해요. 골드크로스 때 추세가 좋아진다고 해요. 데드크로스가 나올 땐 추세가 안 좋아진다고 해요. 역배일 때 추세가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갖다 버리라고 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왜 그런지를 이평선만 봐도 안다. 또 하나, 여기는 안 적혀 있던데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 여기 막 말이 많지만 그림으로 저는 설명이 다 가능하니까. 자,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합니다. 주가의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거를 다 더하고 나누기 5를 때리면은 5일 이평선에 점이 하나 찍혀요. 이마. 이해되시죠? 주가가 이렇게 변하는데 이평선의 점들은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러면은 요때 점을 찍고 나면 이때 건 없애고 다음 날 거 기준으로 6일차까지의 요거를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니까 다음 점이 찍히고. 이해되시죠? 요까지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좀 지우고 깨끗하게 합시다. 자, 이동평균선의 수식이에요. 많이 보셨던 거죠. 평균이란 게 뭐예요?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 간단한 걸 이해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요거도 하고 요거도 하고 요거도 하고 요거도 하고 요거도 한 다음에 요렇게 5일 거를 나누기 5 하면은 여기에 점이 찍혀요. 하나. 그러면은 다음 날은 요거를 버리고 다음 거를 선택하면서 요거 더한 다음에 나누기 5. 그래서 여기 점이 찍혀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평선이죠. 하나만 더 해보면 아실 거지만, 하나만 더 해보면 이제 요거 갖다 버리고 요렇게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5 때리면 여기 나오죠. 요 연결한 게 이평선이에요.
그렇죠.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앞에 거보다는 최근일 거면은 최근의 값이 영향을 이동평균선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값이 낮을수록.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은 이 머리의 방향도 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이동평균선이 이걸로 봤을 때 지우고 한번 봅시다. 요렇게 주가가 살방살방 갈 때는 괜찮은데 만일 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뛴 거예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머리의 방향이. 또 하나 얘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면 머리의 방향이 짧은 기간의 이동평균선일수록 머리의 방향을 먼저 알려줘요. 그러니까 머리의 방향도 보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짧을수록 머리의 방향을 빨리 튼다. 그래서 5일선, 11선, 21선 정도 세 개를 볼 때는 최근 주가의 방향을 볼 때 이것을 가중 뭐 이동 평균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머리의 방향성을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다음 또 하나 모든 건 다이버전스, 컨버전스 그러니까 수렴과 확산의 영향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자 봅시다. 주가가 이렇게 한 줄이 가요. 단기 평선 이런 게 있었다 칩시다. 이렇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걸 5일선, 11선, 21선이라고 하면 예쁘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상한가가 하나 터졌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대가리를 먼저 들겠죠. 대가리라고 할게요. 이거 상스러운 말 아니고 사람 아니니까 얘는 무생물이니까 대가리라는 표현이 맞겠죠. 대가리가 급격하게 5일선 먼저 틀어져요. 올라가죠. 11선은 뒤늦게 좀 따라가겠죠. 그러면은 이 각도가 조금 이렇게 슬로프 하겠죠. 21선은 조금 덜 따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격도가 벌어지잖아요. 이격도가 벌어지면 왜 다시 좁혀져요? 이게 확산이 일어나면 수렴이 일어난다는 말인데 왜 그러냐면은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갑자기 상한가가 나왔어요. 5일선 기준으로. 내가 오늘 샀는데 갑자기 상한가가 나왔어. 그러면 단기적으로 난 빠른 수익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을 실현하고 싶잖아요. 단기적으로. 내가 한 이틀 전에 샀는데 오늘 상한가가 나왔어. 내일도 상한가 나왔어. 이틀 만에 60%가 갑자기 올랐어요. 안 팔고 싶으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이 난 사람들은 빠른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급등했으니까 나 좀 팔아야겠어 하면서 얘들이 먼저 팔아지는 거예요.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상한가 나왔던 게 빨리 나오니까 얘는 아이고 좀 지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의 최적화예요. 감사드려요. 좋게 봐주셔서. 자, 요렇게 해서 급등이 나왔어요. 다음 얘 가다가 조금 슬로프가 낮게 급등. 그 다음에 요렇게 슬로프가 나왔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얘 먼저 빨리 꺾이겠죠. 얘는 5일이니까 제일 먼저 반영을 할 거니까 방향성을. 그리고 11선은 조금 뒤늦게 이렇게 반영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반영이 조금 덜하니까 그럼 얘는 천천히 따라올 거예요. 그럼 이런 구간으로 해서 계속 차익 실현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빠르게 단기 이평선은 빠르게 조정을 할 거고 그러면서 얘들은 느리게 반영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만난다. 여기서 흔들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됐다는 거지 뭐. 그러면은 11선 그러니까 다음 이평선들은 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은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렴과 확산. 또 하나 이걸 이격도라고 불러요. 5일선, 11선 간의 이격도, 11선, 21선 간의 이격도, 5일선, 21선 간의 이격도 또는 종가와 5일선 간의 이격도. 이 각각의 이격도를 판단해서 내가 수렴과 확산의 개념을 알면은 차익 실현 또는 이거 읽어가는데 차트를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 이평선을 보자마자 이런 것들 한눈에 다 들어오셔야 돼요. 벌어졌네. 벌어지고 있네. 다르게는 벌어지고 있는 건 좋고 좁혀지겠다라는 걸 알면 차익 실현을 좀 해야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평선 보면서도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이런 걸 보조지표로도 할 수도 있고 이평선만 봐도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래서 봉이평선 거래량만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봉이평선 거래량만 있으면은 보조지표 웬만한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거를 좀 쉽게 나타낸 거거든요. 보조지표도 기회 되면 하나씩 뜯어낼게요. 요렇게 괜찮은 자료가 나오면은 그때마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제가 만드는 것은 너무나 귀찮아서.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제 예시만 보면 끝이네요.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모르면 안 됩니다. 지지가 된대요. 주가가 올랐다가 여기서 이평선 지지 내려갔더니 저항 올라타면 지지 저항. 자, 그러면 또 하나, 이 골드 크로스 개념이잖아요. 1일 이평선 기준이니까. 그래서 올라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이탈할 때까지는 갖고 있어라. 홀딩. 지지됐네. 홀딩. 이탈했네. 매도. 여기서 이만큼 먹네요. 추세를 길게 먹을 수 있다. 이평선만으로도. 또 하나, 이평선의 방향을 봅시다. 이평선의 방향이 어떻다? 요 정도 흐름밖에 없었다. 그럼 주가의 변화가 이거밖에 없었다. 그런데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빠르게 반영하는 단기 이평선은 이렇게 간다. 근데 또 하나를 이분이 왜 이걸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기준으로 왜 50일 이평선을 이걸 쓰냐면은 비트코인이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 중에 외국인 지분이 많거나 시가총액 큰 거는 50일 이평선을 좀 많이 봐요.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50일 이평선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아시면 조금 팁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일본, 저희가 일본식 차트를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5일, 10일, 20일, 60일, 120, 240이 기본인데 거기에서 50일 이평선 정도 추가해 놓으시면 조금 도움 됩니다. 이해되시죠? 남들 보는 거 다 보는 게 먼저예요. 이걸 특별하게 바꾸시고 싶은 거는 본인이 이해됐을 때 조금 더 바꾸시는 거고 남들 보는 것부터 보는 게 먼저예요. 기본적으로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지지와 저항 이해될 거고 왜 50일 이평선을 했는지도 나올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정배열 구간이니까 추세가 좋으니까 이렇게 급등, 무너지니까 역배열 구간이니까 추세가 비리비리, 그러다가 다시 정배열 만드니까 추세가 좋다. 정배열은 뭐야? 이분은 또 8일, 14일, 22, 55일 하네요. 이 값은 그들마다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남들 보는 거가 먼저예요. 남들보다 조금 빨리 보겠다고. 뭐 3일 이평선, 6일 이평선, 12, 뭐 24,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남들보다 좀 빨리 본다는 얘기는 빠른 판단도 할 수 있지만 남들 보는 걸 안 보기 때문에 혼자 산에 갈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남들 보는 SMA 심플 무빙 어레인지를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480일 이렇게 배수 개념으로 하신 다음에 조금 추가적으로 넣을 만한 게 50일, 200일 이 정도 넣으시면 충분합니다. 끝. 자, 그래서 정배열은 이평선 단기 평선이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형태가 정배열, 반대로 되어 있는 건 역배열. 정배열일 때는 추세가 좋아요. 역배열일 때는 추세가 안 좋아요. 끝. 차트로 되어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봉 이평선 거래량이면 다 된다는 거고, 여기도 뭐 적어 놓으셨지만 뭐 이론 기법이란데 값들을 이렇게 쓰시든 자유입니다 라고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본인말의 어떤 이평선을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심플 무빙 오렌지에 남들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부터 쓰세요. 먼저 특별해지지 마세요. 기본기를 다진 다음에 조금 내 걸 녹여내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라면이 제일 맛있는 건 뒤에 적힌 대로 550ml 물 넣고 4분 끓이고 또 아무것도 안 넣고 그 스프만 넣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파를 조금 넣는다든지 물의 양을 내 개인 취향에 맞게 조금 더 넣거나 조금 덜 넣거나 조절하는 거지. 일단은 그들이 말하는 거를 다 먼저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바꾸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수식 같은 거 하면서 할 거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기본 빵, 심플 무빙 어레인지, 단순 이동 평균, EMA exponential moving range, SMA는 smooth moving range, WMA는 weighted moving range, whole moving range,
리스트 스퀘어 무빙 어레인지, 더블 익스포넨셜 무빙 어레인지, 더블 했으니까 뭐예요? 이번엔 트리플 익스포넨셜 무빙 어레인지. 희한하죠? 한 방 때리고 두 방 때리고, 익스포넨셜도 한 방 때리고 두 방 때리고 세 방 때리고. 사람들 참 신기한 짓 많이 하죠. 중요한 것은 기본만 하고 나면 필요한 것들, 좀 쓸모 있는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끝! 이 정도 하시면 다 이해되시겠죠? 이해하신 거죠? 제가 뭘 더 안 해드려도 되겠죠? 충분하죠? 뿅 날라가라. 이러면 이동평균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동평균 Q&A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